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은 영상 제목, 저는 10년 일하다 퇴사 후 공시를 시작했고 공시도 일만큼이나 힘들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분이 일하다가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을 시작했는데 이게 일하고 너무 다르다. 너무 힘들다. 아무나 붙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몸도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제가 좀 얘기를 드렸어요. 건강관리 해라. 공부하면서. 네. 몸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좀 스펙이 좋은 분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고려대 경영학과 2학년까지 다녔는데 요즘 명문대생들 상황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특히 문과는 취업문이 닫혀서 죄다 CPA 준비하고 로스쿨 준비합니다. CPA는 스카이생들도 합격률이 30-40%에 머무르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50-60% 언저리, 게다가 사회 진출 나이도 점점 늦어집니다. 수험 공부에 2-3년 쓰거나 로스쿨 가면 남자 기준 사회 첫 진출이 29 내지 31살은 되니까요. 더 심각한 건 합격하고 나서도 미래가 상상만큼 밝지 않다는 거죠. 변호사 시장 포화에 회계사들도 고증 토로하고,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고려대 자퇴하고 지방 한의대로 진학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계 쪽이 문과 전문직보단 워라밸도 좋고 보수도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과 전문직은 팍팍하고 피말리는 수험생활을 해야 하고 학교율도 낮은 반면 의치한 쪽은 대학만 입학하면 방학도 있고 취미생활, 영화생활도 할 수 있고 국가고시 합격률이 98에서 100% 육박해서 심적으로 편한 것도 참 크죠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스펙이 좋으신 분 같네요. 네. 저 고려대 경영학부면 문과에서 거의 탑클래스 아닙니까? 야, 탑클래스가 힘들다고 하면 뭐 말 다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문과 현실이네요. 네, 문과 현실. 스카이 문과도 이 정도면 뭐 다른 문과는 말할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이 댓글 다신 분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명문대 나온 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이 대학생 하면서 뭔가 좀 학점 따거나 스펙 따는 게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게 명문대를 가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 기대치가 같이 올라가요. 아마 이 댓글 적으신 분도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그런 걸 힘들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 서울대 갔다. 서울대 갔으면 주변 사람들이 너 그 사법고시 봐야지. 너 이런 거가 되겠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나왔으니까 행정고시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너 같은 애다 3년 하면 붙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기대치를 빵빵 올려놔요. 정작 그 당사자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예. 이미 뭐 주변에 명문대 나왔으면 이미 가족들 뭐 주변 지인들 소문 다 났어. 나가지고 야, 너 정도면 뭐 행정고시는 그래도 부수지 않나? 이렇게 뭔가 아무렇지 않게 쉽게 얘기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들. 이 CPA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회계사 아닙니까, 회계사? 야, 회계사 합격률이 30-40%면 그 한 3분의 2 정도는 물 먹는다는 얘기네요. 그 3분의 2 중에서도 고시 낭인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스카이 났다고 해서 낭인이 안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워낙에 그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다 보니까 좀 많이 붙는 거지. 그러니까 문과생들이 이제 저기 고시에 무조건 붙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스카이 나온 사람들은 문과 나왔으면 대부분 이 고시 같은데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뭐 대기업으로 이렇게 막 좀 좋은 데로 들어갈 거 아니라면 이런 이제 명문대에 나왔으니까 그 프라이드 때문에 이제 고시 같은 거 도전하는데 여기에서 5년은 기본이고 10년, 15년 이렇게 까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정말 머리가 비상해서 2, 3년 안에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 먹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머리나 어떤 공부 지식은 탑클래스급 아닙니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잖아. 증명이 되었음에도 이 CPA 시험에서 물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게다가 사회 진출 나이도 점점 늦어집니다. 뭐 그렇죠. 이거 시험 보면 늦을 수밖에. 빨리 붙으면 다행이지만 이 시험이 뭐 당장 빨리 붙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스카이 나와도 CPA 준비하면 한 4, 5년은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상 잡아야 될 수도 있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CPA 저거 한 5년 준비하고 붙는다 치더라도 선은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험 공부 2, 3년 쓰거나 노스쿨 가면 남자 기준 사회적 진출이 29이 선 하나는 되니까요. 그렇죠. 뭐 군대 갔다 오고 사연제 갔다 와서 법학 전문 대학원 갔다 와서 시험 보고 다이렉트로 돼도 그 정도 나이네. 더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뭐 전문직 시험이나 로스쿨 시험은요. 공부를 잘해도 돈이 없으면 못해요. 돈이 없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그래서 로스쿨이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가진 자들의 시험이라고. 괜히 그런 말 나오는 게 아니에요. CPA도 이거 공부하려면 돈 들어요. 집에 뒷바라지 해야 되거든요. 이거 5년만 해가지고 안 된다 하면 한 5천은 그냥 까먹어요. 5천은. 예.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예전에 제 방송에 당사자는 아닌데 자기 지인분이 행정고시 보는데 달에 한 300만원 들어간대. 뭐 하는데 300만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버하는 것 같긴 한데 13년 동안 300만원씩 꼬박 넣었으니까 얼마야? 12년이었죠. 12년. 300씩 12년이면 금액만 4억 3,200만원이에요. 아파트 한 채를 날린 거예요. 그냥 그 돈 하나에. 예. 그분 학벌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예. 더 심각한 건 합격하고 나서도 미래가 상상만큼 밝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다 뭐 대형 로펌이 들어간다거나 전부 다 어떤 대형 회계법인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스카이를 나왔다 하더라도. 예.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에 회계사도 그렇고, 회계사는 특히 뭐 개인 창업이 좀 힘들잖아요. 변호사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로펌에 들어가고 싶은데, 로펌 아무나 들어갑니까? 자리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제가 봤을 땐 스카이로 뭐 어떻게, 로스쿨 들어가서, 그 변호사 시험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김현장, 태평양 이런데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못 들어간 사람은 못 들어가겠죠. 예.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댓글 적으신 분이 아마 그런 생각하는 거야. 설령 내가 이 시험에 붙어서 늦은 나이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대형 높은 들어가고 싶어도 이미 들어가려고 줄 서 있거나 뻗치기 한 사람들이 많다. 예.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스카이 나와가지고 뭐 회계사 붙고 뭐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불러준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쪽도 포화 상태인 거야. 예.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려대 자퇴하고 지방 하인대로 진학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댓글 적으신 분한 죄송한데 집에서 그래도 뒷받침을 좀 해주시나 봐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하는지 아세요? 늦은 나이에 뭐 자퇴하고 뭐 일대 가고 시험 보고 하려면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생각해봐. 집에서 그 뒷바라지 같은 거 안 해주면 못 해줘요.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방이 한이 되면 등록금이 장난 아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의료계 쪽이 문과 전문직보다는 워라밸도 좋고 보수도 나은 것 같다. 근데 이건 해봐야 알아. 이거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댓글 적으신 분이. 이거는 여기에 가가지고 내가 끝까지 다 배워보고 나중에 그 바탕에서 일하고 나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제 생각은 좀 어떠냐 하면 아직 내가 배우고 있는 입장이잖아.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완전히 이쪽 바닥 시장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한의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대 치대 이런 데는 굉장히 군기 심하잖아요. 예과 같은 데는 거의 뭐 학교가 아니라 거의 감옥이죠. 6년 동안 뻘짓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 엄청 배우고 공부량도 장난 아니고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고 방학 있어도 방학 같이 보낼까요? 방학 때 또 빡세게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 댓글 적으신 분이 뭐 확실하게 알고 말씀한 저도 확실하게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의치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하다 좋다라고 느끼지는 않아. 물론 분명히 뭐 전문직 중에서 좋지. 근데 이 전문직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거저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확실한 어떤 경쟁을 치른다거나 공부량이 장난 아니잖아요. 예,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의치안도 분명히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뭐 아무튼 어렵게 뭐 전공 돌리신 거 뭐 축하드리고. 근데 만족하시나 봐요, 이분은.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 뭐 스카이 이제 명문대 문과 나왔다가 다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퇴 쓰고 다시 수능 봐서 뭐 반수나 재수해가지고 수능 봐가지고 지방에 의치한약수로 가는 케이스가 요즘에 꽤 많아요. 진짜 많아.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도 커요 이게. 예. 참 근데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아무리 문과라도 스카이 정도 되면 학교에서도 전교에 놀았을 테고 고등학교 때 뭔가 좀 뜻이 있어서 갔을 텐데 이렇게 뭔가 한계를 느끼고 전공을 여기서 바꾼다는 게 뭐 본인이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꿨다고 하지만 좀 안타깝네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오히려 뭐 지방 문과는 더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 예. 스카이 문과가 이 정도면 지방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문과의 현실을 좀 대변하는 댓글 같습니다. 예, 이분이 뭐 문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뭐 적진 않았겠지. 이분도 뭐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본인 경험에 의해서 이 체득한 것들 댓글로 적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현상이 뭐 잠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예, 앞으로도. 그래도 이분은 다행인 게 그래도 이제 중간에 유턴해서 그래도 이제 의치한약수로 가서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나름의 이제 좀 살 길을 마련했다는 거. 예, 그 부분 알 수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저기에 문과 나왔어도 의치한약수 가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가지고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형편이 안 돼가지고.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문과를 갔는데 뭔가 좀 힘들어. 답이 없어. 그래서 뭐 수능을 보고 싶어도 집에서 뒷바라지 못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분의 케이스는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이분도 집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 해줬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공부라는 게 돈이 있어야 돼. 이 수능 큰 시험 같은 게 돈이 있어야 돼. 고시 같은 것도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돈 없으면 공부 못 합니다. 많이 듭니다, 이게. 그냥 시간만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고시 같은 건 강의료도 장난 아니고 책도 비싸고요. 그리고 고시험 잡고 공부하면 뭐 신림에서 공부했겠지. 로스쿨이나 뭐 CPA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유지비까지 하면 장난 아니게 깨집니다, 이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고시 같은 거 10년 하면 집 말아 먹는다고. 뻥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렇게 스카이 문과 나와도 뭐 집에서 좀 도움 못 받고 아마 여기서 전공을 받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문과 현실을 좀 대변하는 댓글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한의대로 이제 진학해서 축하드리고요. 거기서 또 공부하다 보면 또 고충이 있을 거예요. 마냥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전문직이라는 게 쉽게 먹는 게 없잖아요. 또 힘든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좀 경험해가지고 댓글로 좀 적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